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프로입니다. 긴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제 정규장이 막 시작되었는데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주식창을 열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FOMC 기준금리를 0.5% 큰 폭으로 인하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팬데믹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한동안 현재 인하 전 금리를 1년이 넘게 유지를 했었죠. 그러다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조금씩 할 것 같고요. 2026년까지 2%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0.25%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간에 좀 많긴 했었는데 0.5%라는 큰 폭의 인하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좀 크고요. 일부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가 좀 안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거는 장 전이었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촬영하는 도중에 여기저기 이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지났습니다. 자, 이로써 2달 가까이 이제 긴 행보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큰 변동성의 시작의 조건 중에 3가지 중에 1가지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2개가 남았는데요. 이 2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리보세라닉과 카넬리주맙 간암 1차 FDA 재승인 신청, 그리고 이 신청에 따른 심사 등급, 이 심사 등급의 확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막상 당일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 보통입니다. 지난번 8월 5일 이후에 또 큰 폭의 하락을 맞았었죠. 9월 초에. 이때 이 하락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상승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선 반영된 결과라고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특별한 이슈가 오늘 없는 이상 HBL 같은 경우도 오늘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변동성을 가져올 조건 3개 중에 1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은 2개가 완성되거나 실패한다면 바로 큰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확인이 되시겠지만 전부터 침이 마르도록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상승도 큰 하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은 차트를 보는 건 시간 낭비고요. 이번 주 앞으로의 시나리오별 대응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꼭 한 번쯤은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DA 재승인 신청과 관련해서 그러면 언제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그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장중이지만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들 여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사측에서는 20일에 FDA 재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에 대한 언급을 한 내용을 잠시 좀 보시면 제가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모 일정이 얼마 전에 끝났죠. 13일부터 17일까지 끝났는데 에스모 시작 전이랑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모 해도 별거 없다. 근데 여러분들 에스모 하면은 급등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면서 오히려 제가 별거 없다라는 말에 좀 반감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고 계실 겁니다. 드라마틱한 급등 이런 거는 이런 에스모 무슨 WC, LC 이런 학회 갖고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허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급등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런 학회에 새로운 전에 없었던 어떤 획기적인 결과 발표가 아니고서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라든지 일부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정도로는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허가가 나야 이러한 부분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1상 성공하고 2상, 3상 이럴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는 이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FDA에서 진행하는 어떤 허가라든지 이런 결과에 있어서 결국 1상, 2상, 3상까지 다 되더라도 허가가 안 나오면 말짱 꽝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1상, 2상, 3상 가지고 큰 주가의 변동성을 기대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자, 지난 에스모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바르셀로나에서 열렸죠. 2024년 에스모. 거기서 여기 보시면 자, FDA 판단에 따라서 HLB 자회사 엘레바는 NDA 그리고 항소제약은 BLA를 같은 날 동시에 제출한다는 목표다라고 되어 있죠. 자, 20일 날. 자, 현지 시간입니다. 자, 이 인터뷰 내용만 보면 다행스럽게도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엘레바가 NDA 그리고 항소제약이 BLA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게 무슨 소리지? 두 개를 허가 받아야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후에는 제가 왜 이렇게 나눠서 각각 신청을 하고 허가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의 주가가 어떤 변동성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이니 현재 HLB 주주시거나 신규 진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자, 그날 단기 대응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 36분 이렇게 예약이라고 문자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다음 날인 9월 9일 월요일 아침 8시 14분에 그러니까 장 시작 한참 전에 무료 이벤트 급등주 추천입니다. 이렇게 블루엠텍을 추천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가격으로 전일 종가였던 19,000원 이하 자 그리고 매도 가격으로 10% 이상인 29,000원 이상 매도 가격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8,430원 이탈 시 손절이라고 손절가 그리고 왜 이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지 추천 이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문자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가격을 말씀을 해드렸고 애매하게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9,0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블루엠텍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확인해 보면은 저는 지금 오늘 장전에 추천해 드린 블루엠텍 분봉을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매우 만족스럽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현재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21,600원 이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와 저가가 18,67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9,000원에 매수 대기를 덜어놓으신 분들은 100% 매수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고가가 22,200원이었고요. 오늘 상한가가 24,750원이었고 상한가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14%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19,000원에 저를 믿고 또 제 문자를 받고 매수하신 분들은 자 장 시작하자마자 100% 누구나 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고요. 10% 이상 매도를 걸어놓으신 분들은 이미 다 10%에서 매도가 되셨을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셨다가 자,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까지도 자, 이렇게 길게 횡보를 통해서 매도 자리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모두 수익을 실현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 1시간 반이 안 돼서 10% 이상 수익이 나셨고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가격인 29,000원 이상에 매도하라고 안내를 드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0% 이상 수익이 났죠.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그날 단타가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분처럼 그 다음날 문자 받아보신 후에 오늘처럼 실제로 수익이 나신다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그런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이 다시 한 번만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또 제가 주식 유튜버로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든지 신용을 사용하셔서 매수하시지는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손절 가격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꼭 지켜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매일 일당 벌이를 한다든지 용돈 벌이 한다는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나 신용을 쓰셔서 무리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당벌이라든지 용돈벌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자, 여기가 FDA가 있는 FDA 본사가 있는 곳이고요. 자, 물론 지금 FDA 신청을 할 때 직접 서류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 FDA 시스템, 자,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얘네도 영업 시간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FDA가 저기 혹한 지역이 어딘지 자 보시면, 자,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자, 기준 시간대가 워싱턴 DC 같은 시간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13시간 차이가 나죠. 자, 보시면 시차가 13시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현지 시간으로 20일 날 발표기 때문에 20일 날이 되면은, 자, 여기 0시, 20일 날 0시. 자, 아무래도 영업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한 8시 9시부터라고 쳤을 때 어떻습니까?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 이렇게 빨리 제출될 리도 없지만 어쨌든 이게 빨리 제출된다고 했을 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녁 10시입니다. 저녁 10시. 그래서 재승인 신청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은 이다음 월요일 정규장에서 나오겠죠. 자, 23일 월요일 정규장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 동안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뭐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자, FDA 산하 기관에 보시면은, 자, CDR, 그다음에 CBR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는 CDHR 그리고 ORA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는 편할 겁니다. 자, CDER 같은 경우는 의약품평가연구센터 라고 해가지고 보통 신약 허가 그리고 일부 생물의약품 규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담당 부서입니다. 허가에 대한. 그리고 CBER 같은 경우는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라고 해서 이제 생물의약품 관련된 이제 허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맡고 있는 거고요. 자, CDHR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 자,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이제 밑에 잠깐 보시면 허가에는 이렇게 NDA 그리고 하이브리드 NDA 이렇게 있고요. 밑에 보시면 BLA에 관련돼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기사에서도 살펴봤듯이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이죠. FDA 이제 승인 관련해 갖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진출을 위해서 자회사를 만들었고요. 그게 엘레바 테라피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FDA 승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판매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고요.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부분은 HLB가 갖고 있죠.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구용 합성 신약. 그래서 이 부분은 NDA로 가야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보기 좋게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자, HLB의 자회사죠. 미국에 있는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 엘레바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게 리보세라닙이 있죠. 리보세라닙. 자, 이 리보세라닙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구용 합성 신약입니다. 경구용 합성 신약. 자, 따라서 합성 신약에 대한 부분은 이 NDA에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NDA로 가야 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캄넬리주맙은 항서제약이죠. 항서제약에서 캄넬리주맙을 개발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는 주사 형태의 바이오 신약입니다. 주사 형태.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여기 BLA, 자, 이쪽으로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자,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 약품에 대한 사실은 허가를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받았던 게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따라서 원칙대로 한다면 아까 보셨듯이, 자,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자, CDER에서 관장을 하고, 이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 생물학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CBER에서 관할을 하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원화되면서 허가 자체도 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FDA 측에서도 분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행정력 낭비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최초로 우리가 허가 신청을 했을 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상담을 해가지고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어차피 희귀의약품 또 선정도 받고 해서 하니까 통합해서 같이, 자, CDER로 통합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항서제약은 캄넬리주맙을 BLA로 일단은 제출을 하고요. 자, 엘레바는 이제 리보세라닙을, 자, NDA로 제출을 합니다. 이게 각각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해서 CDER에서
이 약들을 하나로 간주를 해갖고 이제 심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자, 사측의 얼마 전 인터뷰 내용대로 자, 20일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현지 시각으로 20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시간 시차로 인해서 20일 저녁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저녁. 여기 9시면 우린 10시, 13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신청이 됐다 하면은 어쨌든 일정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자, 그동안에 HLB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신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요. 하지만 기사에서도 약간은 그래도 조금 불안한 요소가 이제 각각 신청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HLB 자회사 엘레바가 통합해서 뭐 신청을 한다.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정을 100%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일이라는 이 날짜가 정말 신뢰할 수가 있겠지만 이 각각이란 말에 자, 여기서는 이렇게 제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항서제약 쪽에서 좀 지연이 됐다. 이러면 같이 제출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고요. 물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20일 날 제대로 제출만 된다면 지금까지 좀 이 미적거렸던 보시면 어떻습니까? 2달 가까이 지금 거의 뭐 2달 가까이 지금 긴 횡보를 FDA 승인을 앞두고도 FDA 승인 재승인 신청을 앞두고도 이렇게 긴 행보만 해왔던 이 주가에 어느 정도 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신청이 다가 아니라고 했죠. 자, 신청이 다가 아니다. 문제는 신청을 하고 나서 클래스 1로 갈 것인지 클래스 2로 갈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아마 다 외우셨을 건데요. 자, 신청을 하고 나면은 자, FDA에서 이제 30일 이내에 자, 이번 접수권은 클래스 1로 갑니다. 클래스 2로 갑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날 신청을 하고 나면 길게는 30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그러면 클래스 1로 가면 그때부터 자, 60일이면 정말 빨라야 11월, 12월이죠.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당연히 180일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훌쩍 넘어갑니다. 내년 3월, 4월 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크죠. 이렇게 된다면은 자, 이렇게 계획된 대로만 20일 날 신청이 들어가고 클래스 1로 간다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주가 상승의 랠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이제 클래스 2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때는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폭락이 나올 겁니다. 폭락.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뭐 아니면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뭘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가는 마찬가지로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하고 나서도 자, 물론 자, 지금 일단 금리 인하가 됐죠. 금리 인하 예정이고요. 결과가 발표가 났고요. 그것도 큰 폭으로 자, 0.5% 큰 폭으로 이제 인하 발표가 났고요. 자, 이제 신청입니다. 신청이고 자, 여기서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좋고 신청까지도 좋은데 이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주가의 반영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 자,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자, FDA 신청 이후에 이제 클래스 그 등급 분류를 하는데 시간이 30일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각종 루머나 소문들이 엄청 날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물론 제한적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이 제한적인 움직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 이 정도의 변동폭만 돼도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자, 비중을 자, 늘리실 수도 있고 또는 리스크를 자,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자, 갑자기 여기서 자, 외인들이나 자, 세력들이 갑자기 매집을 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갑자기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자, 개인들도 따라갈 거고요. 자, 반대의 경우 자, 일부러 가격을 내리꽂으면서 조금이라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자, 개인들 당연히 여기에 따라가서 자,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청 일이 20일 날 잘 지켜지는지 이 부분이 일단 첫째 관건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겠지만 자, 그래도 위아래 5% 이상 특히 10% 정도는 자, 왔다 갔다 변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 1하고 클래스 2 이 심사 등급이 결정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꼭 필요하고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갑작스럽게 나오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놀라지 않으시도록 자, 평소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들을 좀 알고 계시면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몇 번의 대응을 통해서 지금까지 손실 보셨던 거, 그리고 수익이 크지 않으셨던 걸 충분히 자,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극대화. 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 자, 주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한두 번은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한 번씩 보시는 것과 안 보시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주말 동안이라도 한번 이러이러한 관점이 있구나. 자, 큰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금 주가가 계속 큰 미동이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영상들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서로 비교를 하실 텐데, 자, 어떻습니까? 에스모, 여기서 엄청난 거, 자, 에스모, WCLC, 이런 학회 직전에 급등한다, 학회 중에 급등한다, 학회 끝나고 오늘 같은 경우 급등한다, 금리 인하 발표되면 급등한다, 이런 얘기 숱하게 듣고 숱하게 실망하셨잖아요. 자, 이런 얘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어그로성 얘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셔야 하고요. 요즘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이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주가는 선반영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자, 허가가 승인이 됐다, 아니면 승인이 안 됐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0% 선반영되기가 힘들겠죠. 물론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에서의 판매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숫자상의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요. 여러분도 얼마 전에 유한양행에서도 보셨듯이 이 기대감으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결과체가 나왔을 때 이 기대감에 추가적으로 주가를 크게 변동시킬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빨리 행동하셔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대응하셔도 안 됩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차근차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고요. 대신 어느 정도는 미리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놓으셔야만 늦지 않게 대응이 가능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 주말에, 그리고 오늘 내일 이번 주말,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변동성에 대비해서 한번 좀 시나리오를 좀 확인을 좀 같이 대응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미리 신청을 좀 해 놓으시고요. 여기 보시는 제 전화번호에, 자, HLB H 상관없습니다. 문자로 제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한글로 H도 괜찮고요. 제가 최근까지 여러 가지 이슈나 그리고 데이터들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시나리오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신청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제가 비상 연락망에 제가 등록을 할 겁니다. 등록을 할 거고요. 혹시라도 장 중에라도 큰 변동성이 생길 낌새가 보인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문자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문자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제 문자가 스팸 처리가 돼서 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전화번호를 고프로라고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도 정말 급한 일 빼놓고는 일단 제 문자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등록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어디서 전화번호만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못 외우시기 때문에 이건 뭐지, 스팸인가 이러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니까 꼭 등록을 이렇게 전화번호부에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이번 추석 때도 문자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앞에 샵을 우물정자 샵을 꼭 앞에 붙이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은 정규장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규장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차트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전화번호로 문자 신청하셔가지고 제 시나리오 오늘 또는 내일 그리고 주말에 받으셔서 한번 쭉 훑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